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저 회사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하실 거예요. 한주주는 그러면 페이스북 주식 안 사나? 메타 주식 안 사나?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주주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네, 오늘은 메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메타, 그 페이스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해서 달려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 순매수 상위 톱10 안에 지금 들었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메타 관심이 요즘 좀 뜨거우신 것 같은데요. 메타 주가에 좀 큰일이 있었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너무 큰 시가총액이 날아가 버렸어요. 메타 주가가 전고점이 한 384불 정도가 됐었는데 최저점으로 떨어졌을 때 200m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주가가 반토막 정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저 회사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하실 거예요. 근데 메타가 이러는 게 사실은 처음은 아니에요. 과거 2018년도에 좀 이 회사가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큰 이슈였어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터졌는데요. 여기에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5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해킹을 당했다라거나 외부 공격이 아니었고 의도적인 유출이었다라고 하는 데에서 좀 CEO의 건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페이스북이 타격을 많이 입었었어요. 근데 페이스북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막 탈퇴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근데 페이스북 탈퇴해서 어디 갔냐? 인스타그램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의 회사잖아요. 자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이러니하긴 했는데 그 당시는 진짜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처럼 페이스북이 좀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문제에 휘말렸었는데 페이스북은 탄생부터가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정보 관련 문제와 많이 얽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까요? 그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영화가 2010년도에 개봉이 됐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초반에 페이스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가 나와요.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 여대생들의 사진들을 다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이상형 월드컵 같은 일종의 프로그램을 하나 어느 날 밤에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 프로그램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참여하고 하면서 그 페이스북으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인기를 얻게 됐는데 문제는 이게 좀 개인정보 보호랑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미국은 초상권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데 그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얼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그게 큰 문제가 됐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버드에서 정학당하고 뭐 그랬다고 해요. 물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의 페이스북이 생겨난 거고 페이스북 메타가 생겨난 거기는 하지만 이런 개인정보 이슈가 좀 애초부터 이렇게 있었던 회사라서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기는 해요. 이번에 그럼 그렇게 큰 하락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큰 이유는 실적 발표 직후였는데요.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이게 한 이익이 8% 정도가 준 거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이 회사 안 되겠는데? 그래서 주가가 확 떨어진 건데 이렇게 실적 조금 떨어진 게 주가에 크게 반영될 일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장주의 특징인데 이거는 미래 가치를 현재 이렇게 땡겨와서 반영하는 게 바로 성장주의 특징이에요. 근데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게 좋은 것도 땡겨오지만 나쁜 것도 역시 막 크게 좀 땡겨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쁜 미래 이익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악재들을 크게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금리 인상 분위기가 나오니까 성장주 기업들이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잖아요. 이 성장주들은 금리 인상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그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땡겨와가지고 그걸 환산해서 주가로 반영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할인율이 많아지니까 지금 현재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기는 지금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실적 발표 후에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또 악재는 악재를 부르는 것 같이 악재들이 막 또 계속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악재들이 있냐 보니까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페이스북의 광고 수익이 점점 더 줄어들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악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타가 신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메타버스에 특히 이렇게 요즘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명도 작년에 메타로 변경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순손실이 100억 달러인가 뭐 그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너무 크고 현재 지금 점점 더 그게 또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아직 이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현재 안착된 뭐 플랫폼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손실이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위험한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악재로 작용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내부 고발이 좀 문제가 컸었어요. 어떤 내부 고발이었냐? 페이스북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추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좀 많이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페이스북의 내부적인 문건이었는데, 그렇게 사회 분란을 조장하는 것들을 방치해뒀다라고 하는 게 이 내부 고발자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 10대 여자분들의 그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묵과를 하면서 페이스북이 사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면서 악영향을 미친 건데, 요즘에 ESG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잖아요. ESG는 일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건데, 그게 강조되는 사회에서 이런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좀 악재로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림과 사진과 텍스트 이게 위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거의 동영상이라든지 숏폼 동영상 이쪽에 사람들이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사진, 이미지, 텍스트 쪽에 좀 더 중심이 있는 플랫폼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틱톡이라든지 유튜브에 많이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하락한 데 더해서 더 많이 하락하는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데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해서 몰려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좀 페이스북이 이런 다양한 악재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걸까 궁금해서 좀 들여다봤는데요. 먼저 페이스북은 현재 그래도 세계 최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왓츠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왓츠앱은 세계인들이 쓰는 일종의 카카오톡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굵직굵직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건재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이제 좀 좋아진 거예요. 이런 것들 계산하는 식들 있잖아요. 뭐 PER이라든지 PBR 이런 것들 좀 따져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괜찮아졌네. 그러면서 이제 좀 저점 매수하려고 몰려드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선반영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주가가 하락했으니 지금 이제 사서 모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저점 매수 나서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낙관론에 좀 동의를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한주주는 그러면 페이스북 주식 안 사나? 메타 주식 안 사나?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주주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메타 주식을 안 사는데요. 왜냐면 그 메타 말고 또 다른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주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주식 종목에 관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정말 밀도 있게 몇 개의 종목만 관리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근데 메타를 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자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저는 마음에 좋고, 그리고 이 종목들을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무리 좀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제가 평소에 관심 가져오지 않았던 그런 종목을 추가로 매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만약에 제가 정말 좋아하던 기업, 눈여겨보던 기업이 이렇게 갑자기 폭락한다, 이런 사건들이 휘말려서 폭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를 검토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페이스북은 사실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우선순위에 조금 밀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낙관론을 가지고 이렇게 저점 매수 나서시는 분들 굉장히 응원하는 게, 이런
모든 문제들은 사실 해결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문제 많아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 둘씩 또 페이스북은 해결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좋은 실적 한번 나오면 또 주가도 확 오르면서 그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충분히 가격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한번 좀 이렇게 매수에 나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주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하지는 않는다. 더 좋은 것들 살 게 있고 제가 눈여겨보던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수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요. 페이스북을 제가 메타를 단 한 번도 이렇게 주식을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특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좋은 주식이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손을 뻗칠 필요가 있냐. 내가 무슨 돈이 화수분처럼 나오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주주는 왜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투자자인가요?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딱 모든 투자자분들이 감정의 영향을 받아요. 노벨상 수상하신 행동경제학자인 데니얼 카너먼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 뇌에는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가 있는데 시스템 1은 본능과 그리고 무의식과 감정 이쪽을 관장을 하고 시스템 2는 이성을 관장을 한다. 사람들은 이성을 관장하는 시스템 2가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다 시스템 1의 노예다라고 하는데요. 저 역시 시스템 1의 노예예요. 감정, 무의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투자 영향 많이 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페이스북, 즉 메타라는 이 기업은 제 시스템 1을 좀 자극하지 못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는 투자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이제 저점 매수 들어가신 분들 좋을 거예요. 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정도로 이제 떨어졌을 때 또 문제가 해결이 또 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굉장히 또 탄력 받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은 응원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못한다, 안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제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